안녕하세요. 고양 특례시 세무사 자담세무에게 홍대권 세무사입니다. 지난 2016년 이래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일원에 소재한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 남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원에 소재한 판교 테크노밸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칭해질 정도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테크노밸리 사업 중 가장 성공한 사업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지난 2016년에 경기 북부 1차 테크노밸리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테크노밸리가 선정되었고, 그 다음해인 2017년에는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로 경기도 양주시 양주 테크노밸리,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소재한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가 그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하동과 덕극동 일원 부지에 설립될 예정인 일산 테크노밸리는 그 최종적으로 확정된 대상 사업 부지가 약 85만 제곱미터에 달하여 그 부지 면적 자체만 놓고 비교하여 보았을 때 판교 테크노밸리의 현 면적인 45만 제곱미터의 대략 1.9배에 달할 정도의 광대한 규모라고 합니다. 고양 특례시의 대표적인 언론 매체 중 하나인 고양신문에서는 지난 2024년 5월 10일자로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시 기업에 대한 배려 아쉽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서두 부분에서 많은 고양시 기업들이 일산 테크노밸리에 입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GH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사의 말미에서는 고양시에 소재한 기업체들이 일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그리고 고양시청 등의 담당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식품산업이 일산 테크노밸리가 그 부지에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12개 업종에서 제외된 결과 고양에서 28년간 성장한 베이커리 전문기업이 그 사업장을 증축 확장하기 위하여 일산 테크노밸리 대신에 같은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양주 테크노밸리 입주를 모색하고 있다는 사례 하나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내용 중에서는 해당 베이커리 전문기업의 대표님이 양주시에 있는 테크노밸리에서는 5년간 법인세 면제, 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그렇지만 고양시를 떠나기 싫어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형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특히나 세무사인 제 입장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었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각종 세제 혜택과 관련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에 산업단지 부문의 테크노밸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내용에 따르면 특히 이른바 대도시에서 이전하여 양주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은 물론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의 5년간 면제와 이후 3년 동안 50% 감면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신문기사에서의 베이커리 전문기업의 대표님이 양주시에 있는 테크노밸리에서는 5년간 법인세 면제, 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라는 대목은 바로 이 세제 혜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대도시란 용어의 정의를 엄밀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세법, 과밀억제 권역안 취득 등 중과 규정에서는 이 대도시를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에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도시 범주에도 속하는 고양시에 소재한 이 베이커리 전문기업이 성장관리 권역에 해당하는 양주시 소재 양주 테크노밸리로 이전하게 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 감면 등 규정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소재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고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성장관리 권역과 같은 과밀 억제 권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속하는 일산 테크노밸리와 양주 테크노밸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하에서 각각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하는 고양시와 성장관리 권역에 해당하는 양주시의 차이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조세 감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전체 면적 87만 제곱미터 중에서 36%인 31만 제곱미터가 산업시설 용지로 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산업시설 용지 중에서 첨단 제조시설 용지가 거의 7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데 이 첨단 제조시설 용지에는 혈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등 12개 업종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판교 테크노밸리 면적 45만 제곱미터의 약 1.9배에 달한다는 이 일산 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외부의 국내외 유수 업체들을 불러들여 성공적인 개발 사업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위의 신문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고양시에서 기업을 영위하면서 동고동락해온 기업들을 안착시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하는 고양시에 비하여 앞에서 언급한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관리 권역에 속하는 양주시나 파주시 등으로 기업체들이 이탈하여 그렇지 않아도 계속하여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고양시의 산업 측면에서의 자정 능력이 더욱 취약해지는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고양특례시 세무사 자담세무에게 송대건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